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이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 정도 구현이 됐었는데도 그 3D 메쉬로는 이제 잘 나왔었죠. 삼각 메쉬까지 이제 체크해서 진행을 했었을 때 작업물이 잘 나왔던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포토샵에서 작업을 진행을 이제 해볼게요. 자, 포토샵을 실행을 시켰고요. 저번과 동일하게 신발 그 사진 파일들을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서 신발 1번 폴더였죠. 신발 1번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자, 전부 다 불러오겠습니다. 대략 90장 정도의 사진이 되네요. 자, 문서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다는 안내 문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 불완전한 형태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진행해서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죠. 자, 사진을 다 불러온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반전 선택 눌러주고요. 델리트 엔터 눌러줄게요. 내보내기 형식 눌러서 내보내기 할 건데 바탕화면에
폴더 만들어 줄게요. 신발 두 번째, 2번 포토샵. 이렇게 폴더명을 지정을 해주고 이 폴더를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지워주고요. 동일하게 지금 이 부분도 빛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약간 좀 이 픽스버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조금 뚫리거나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델리트 눌러주고 이렇게 자, 이 반전 선택 같은 경우는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자,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고 나서 컨트롤 Shift I 눌러주시면 선택이 반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델리트 엔터 그리고 컨트롤 Alt Shift W 눌러주시면 내보내기 되고요. 이렇게 내보내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워주시고 동일하게 내보내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자, 이렇게 영역을 지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모두가 이 다른 부분들까지 조금씩 다 읽혀서 3D 메시로 이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하는 양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헌팅 타워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그때 헌팅 타워 같은 샘플의 경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다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나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좀 오래 걸렸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작업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또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한 데이터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 어떤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화질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 피사체가 정말 선명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찍혀 있는 이런 사진들이 정말 좋은 사진들입니다. 지금처럼
지금 이런 사진들은 진짜 생각보다 촬영이 잘 된 사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왔고요. 이 사진 찍는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우리 데이터의 결과값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정말 좋은 조건에서 촬영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여러 조건에서 해보시고 어떤 게 다른지나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촬영을 할 때 이 안쪽 신발 안쪽도 조금 촬영이 조금 돼 있으면 좀 더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 사진도 지금 이 안쪽은 촬영이 잘 안 돼 있죠.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촬영이 잘 되어 있진 않네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작업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 작업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그래도 우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맨 위쪽 각도까지 올라온 걸 보니까 이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얼른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그 픽스보디 툴에서 좀 진행해 보는 걸로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내보내기 하실 때는 이 형식의 그 꼭 JPG인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또 확인차 한 번 더 전달을 드렸어요. 촬영을 미리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촬영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지만 따로 촬영 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구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을 몇 개 촬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몇 가지 그냥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떤 장비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촬영에 대한 어떤 강의는 따로 없고요. 촬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촬영을 해주신 분들도 이렇게 작업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촬영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다양한 구도로 좀 촬영을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약간 사진 90장, JPG 90장의 파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양을 늘려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촬영을 많이 또 고퀄리티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촬영했던 그 핸드폰의 기종은 아이폰 XS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했고요.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정되거나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자동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기 때문에 그 보정이 들어간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셔터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 정도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는 그 아이폰 XS라는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요. 그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아까 보셨던 그런 데이터 정도까지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지금 이제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핸드폰 기종들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XS라는 핸드폰의 기종이 나온 지가 출시된 지가 꽤 오래된 그런 모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러 그 그런 기종의 핸드폰을 제가 사용을 했었던 이유도 충분히 테스트를 할 때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장비나 이런 조건에서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시중에 출시된 그런 핸드폰 기종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은 기종의 그런 카메라 장비를 좀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카메라 장비는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이제 금방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제 아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썼던 장비들이나 어떻게 찍었는지에 대한 구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럴 제 그 강의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했던 핸드폰의 기종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핸드폰의 기종을 사용을 했다는 점, 아이폰 XS 모델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테스트가 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꽤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쳐봤고요. 또 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이제 활용을 좀 해봤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촬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꽤 다양한 과정들을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상으로 실제로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좋은 조건이 뭔지 알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촬영을 하시다가 어떤 부분이 좀 걸린다,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 하시는 것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찍어보고 경험하고 한 바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든 이렇게 필요하신 얘기가 있으시면 그냥 질문 남겨주시면 동일한 조건 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이제 종료를 누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신발 1번을 봤었죠. 여기서 삼각메쉬로 봤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삼각 메쉬를 봤더니 이 부분은 좀 잘 돼 있고 여기가 좀 많이 날아가긴 했네요. 그 전에 촬영했던 데이터가 조금 더 좋은 데이터로 분류가 됐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3D 메쉬에서도 이후에 촬영했던 데이터가 조금 더 좋다. 왜냐면 그 데이터는 완전히 막혀 있고 좀 약간의 어떤 흠집 정도만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약간 구멍도 많고요, 흠집도 많고 약간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네요. 제가 이런 시행착오들을 꽤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조건에서 촬영을 할 때 이런 게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나 어떤 촬영 관련된 이런, 실제로 이 촬영이 우리 일의 전부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들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답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좋지 않은 기종의 핸드폰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좀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 메시지들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새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을 해줄게요. 새 프로젝트는 신발 1-1번으로 이미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2번 포토샵 파일의 전체를 눌러서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지오 태그가 삭제됐다는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3D 모델로 해서 자, 작업을 시작 눌러서 진행해 볼게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아마 그 전보다 결과물이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촬영을 했다면 그 촬영된 데이터들을 수정하고 포토샵 같은 작업들을 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닫기 눌러주고 작업 지속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절반 정도 진행이 됐네요. 조금 더 기다려 보죠. 자, 작업이 완료됐다고 나오네요. 닫기 눌러서 자, 신발 어떻게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확실히 다른 데이터보다 조금 깔끔하죠. 이 배경, 이 바닥 같은 부분들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깔끔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 켜볼게요.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죠. 아, 이 뒷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날아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좀 읽어줄 데이터가 자, 요 사진 두 장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오른쪽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음, 오른쪽 밑에 여기 이미지에 대한 사진이 좀 나오네요. 요것들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진들이 줌 레벨을 조금 낮춰서 보면 전체적으로 줌 레벨을 좀 낮춰서 보면 이 부분을 좀 촬영해준 데이터들이 많이 없죠. 여기 왼쪽 자, 이 데이터에서 이 왼쪽 뒤를 촬영해준 데이터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오른쪽 뒤를 촬영한 오른쪽 뒷부분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을 촬영한 데이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조금 적고요. 잠깐 높이 같은 것들도 봤을 때 어, 이전에 봤던 데이터가 굉장히 괜찮은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는 데이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깔끔하게 나온 데이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촬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읽어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를 많이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자, 보이시죠? 이 원근감을 지켜가면서 촬영을 해줘야 이 데이터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 계속해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삼각 메시 한번 켜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작업이 완료가 돼서 메시가 형성이 됐는데, 그쵸. 여기 뒷부분은 아예 이제 드러나지가 않았죠. 여기 뒷부분은 아예 드러나지가 않았고요. 요거보다 지금 열고 있는 파일이 조금 더 잘 된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2-2번을 열어볼게요. 이 신발의 경우 굉장히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3D 메시가 굉장히 잘 나온 예시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퀄리티로 결과물이 좀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 부분들, 이 바닥 같은 부분들이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걸 꺼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찍혔는데 사진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좌표값이 읽히면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삼각 메쉬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옆부분이 뚫려 있게 나오는 것 같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크게 한번 보죠. 포인트 클라우드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게 더 잘 나온 그런 결과물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뒷부분만 없었고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정말 이 부분 정말 잘 나왔는데, 여기까지 좀 잘 나왔으면 지금 이 결과물이 가장 좋은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텍스처나 이런 질감 같은 부분들도 표현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스웨이드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 신발 이 천의 질감까지 표현이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표현이 이 뒷부분 사진이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결과물이 되겠네요. 자, 핸드폰으로 찍어도 어찌 됐건 지금 요 정도 네, 이 파일이죠. 요 정도 파일의 결과물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 질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더 초점이 맞는 이 데이터가 조금 더 표현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어, 촬영 장비나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강의는 지금 이제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